그, 437억인가요? 토해내야 될 돈이. 오늘 이제 판결에 따라서 3개월 안에 대법원까지 이제 판결이 납니다. 그럼 이게 이제 뭐 한 건이고, 그리고 또 한 달 뒤에 또 하나 더 있죠. 그래서 뭐 한 4개 정도의 어떤 재판이 있는 상황인데, 하여튼 최소한 합쳐서 15년은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저러면 사형입니다. 한 가지를 보면 열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뭐 딱 한 가지만 늘 이렇게 뭐 한 놈만 죽인다가 아니고 한 가지만 딱 생각하는 거라서 이번 주에 하여튼 뭐 신문 기사들도 제가 많이 올려드렸습니다만 목도 이제 많이 쳤네요. 죄송해요. 하여튼 2004년도에 로버트 슐러라는 사람이 새로운 금융질서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그 책을 가지고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지금 그로부터 딱 2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지구는 여러분과 저는 이 새로운 금융 질서가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지난 한 주간, 그리고 그 전주까지, 그리고 앞으로 더 놀라운 그런 시장을 보시게 될 것 같아요. 안정적으로 이제 1억이 넘었죠. 1억 3천만 원을 뚫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속속 트럼프, 이번 주에 하여튼 이슈는 트럼프였습니다. 전 세계가 다 트럼프였고요. 그 트럼프, 어디는 랠리고, 우리는 지금 죽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경제는. 그리고, 조금 시차는 나지만, 결국에는, 국가 신용등급 하락이라는 것까지, 맞이하게 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큰 어떤 이슈, 뭐냐면 경제적인 또 이슈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실기를 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측면에서 또 실기를 했다. 여기에 하나가 삼성전자입니다. 또 하나가 뭘까요? 카카오입니다. 될만하면 잡아야버려. 될만하면 잡아야버려. 카카오가 무려 1억 5천만이라는 유저로 확보를 하고 엄청난, 그러니까 법과 제도가 항상 후행지표잖아요.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사업을 확장을 하면서 문어발식, 물론 근데 필요했기 때문에 했겠죠. 당연히 168개나 되는 비상장사를 보유할 정도로. 그리고 4개까지 일단 상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될만하니까 어때요? 또 잡아요. 계속 우리 경제가 이걸 반복을 하는 거예요. 될만하니까. 그런데 과연 항상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거예요. 삼성전자 법무팀에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가 어쨌든 400명 하다가 지금은 1000명도 넘는데요. 법무팀에. 근데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의 합병이라는 그런 이슈를 가지고 과연 그들이 법률적인 그런 검토를 안 하고 있을까요? 무슨 말이 됩니까? 당연히 충분히 했을 거예요. 근데 정말로 중요한 시기에 아버지는 신문진날에 누워있고요. 그런 상황에 이절 잡아요. 그 결과가 지금 뭐예요? 어디서 우리가 뒤쳐져버리고 있나요, 지금? AI입니다, AI. 내보다도 더 늦죠. 나는 아이밍이라도 잡고 있지. 이 피를 처물 것들을 결국은요, 고대 폭, 메모리, HBM이라는 그 부분에 결국, 점유율을 하이닉스에 뺏기는 그런 사태까지 오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지금 우리나라에, 이 정치적 실기도 뭐냐? 이 경제적 실기는 이거고요. 정책 실기는 뭐냐? 전 정권입니다. 결국에 이 정책 실기는 뭐냐? 여소야대라는 겁니다. 참, 이게 국가의 영적 사이클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언급을 드리는데, 지금 상황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다운 사이클이라는 거죠. 계속해서 끝도 없이 내려가는 다운 사이클입니다. 이게 국가의 영적 사이클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기를 통한 경제적인 사이클. 그러니까 내환적으로 뭐예요? 엄청 지금 시끄럽고, 오늘 지금 뭐 판결에 지금 온 전국이 지금 집중을 하고 있죠. 이걸 육적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이 3박자가 전부 다 뭐예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지금? 여러분 판단 한번 해보십시오. 이해되십니까? 이 전부 다가 마이너스 내려가고 있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뭐냐면요. 환율이 1,400원대에 지금 고착화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예요?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야, 상대적으로. 그죠? 1달러를 우리가 사는데 1,400원을 줘야 되는 거야. 1,000원만 주면 될 일을. 정말 그나마 우리 지금 경제에 반도체가 이렇게 찌그러지고 나니까, 이 실기를 통해 찌그러지고 나니까 그나마 지금 방산, 조선, 전기차 오늘부로 작살났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왜 이런 거를 예측할 수 있었냐? 태양광입니다. 제가 태양광을 보면서 두고 보세요. 어떤 일이 생긴가. 그 IRA 감축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공언했나요? 이거 없애버리겠다. 소재. 핵심은 뭐냐? 중국을 길들이겠다라는 거예요. 중국이 히트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중국에서 중국산 음극재나 양극재 소재가 아닌, 그리고 국내에서, 미국 내에서 제조된 그러한 2차전지 배터리에 대해서는 얼마? 그 전기차에 대해서 1,050만 원 보조금을 주겠다. 근데 그걸 어떻게? 트럼프가 폐지했다. 여기에 맞춰가지고요, 현대차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LG 엔솔부터, 그 다음에 SK 이노베이션, SK 온부터, 또 뭐죠? 삼성 SDI까지. 전부 다 달려갔습니다. 현대 기아차 할 것 없이 전부 다. 왜? 세금을 때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격 경쟁에서 경쟁이 있어 없어요? 없잖아, 그죠? 이해되시죠? 다 달려갔는데 없애뿐다. 그럼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졸지에 차값이 얼마 올라가? 1,050만 원 올라가는 거. 그런데 중요한 거, 테슬라는 말입니다. 먼저 이것을 실험을 해봤어요. 얼마나 낮췄습니까? 작년에 테슬라 차값 2천만 원 낮췄다. 2천만 원 낮췄다. 지금 테슬라 차값이 또 2천만 원 낮췄다니까. 무슨 말인지 돼요? 또 내가 말씀드렸잖아. 반드시 낮아진다 이거. 그리고 처음에 전기차가 나와가지고 소재 얘기 나오고 히토류 얘기 나오고 막 이렇게 하니까 뭐라 하노, 뭐라 그러죠? 흰거, 리튬 광산 개발이 별로 안 됐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와 하니까 어때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도 무슨 얘기 나와요? 이 리튬이 미국이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 다 나왔습니다, 이미. 왜요? 미국이라는 그 땅이, 여러분 라스베가스를, LA에서 내려갈 라스베가스를 렌트를 해서 가다 보면요, 네바다 사막이 가기 전입니다. 거기를 가다가 보면 오른쪽에, 가다가 오른쪽입니다. 전부 다 하얗습니다, 이렇게. 그럼 뭔지 아세요? 아니, 전부 소금이에요. 네.
소금이에요. 끝도 없어. 전부 소금이에요. 그게 바다예요. 그대로 그게 말라가지고요. 그렇게 캐내면 어마어마한 양. 뭐라 그래요? 연모에 뭐가 많다고 그래요? 리튬이 많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 리튬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쉽게 말하면 그 연모, 물이 없대. 그게 네바다에서 발견이 됐어요. 이제 게임 끝나는 거야, 이제. 알았다니까요. 근데 그들이 있잖아요. 미국이 지금 뭐라 그래요? 다시 미국을 어떻게? 위대하게. 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잖아요. 해야지 못하냐라는 거죠. 오늘 아침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뉴스를 보니까 이제 언론 플레이를 뭘로 했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골프를 안 치다가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맞추기 위해서 골프를 연습하기 시작을 했다. 이게 언론에 이제 흘렀어요. 알고 봤더니 그보다 6개월 전부터 이미 골프 쳤더라. 또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아베가 총 맞아 죽었지만 일본 경제를 다시 살렸어요. 뭐 해가지고요? 비비고. 여러분, 뭘 선물한 줄 아세요? 황금 골프채를 선물했습니다. 금 골프채를. 아베가. 16번인가 20번인가 갔어요. 그러면서 뭔 사태가 벌어졌어요? 엔저 현상이 엄청나게 벌어졌지만, 그러나 그 엄청난 자금을 풀게 되니까 당연히 엔화가치가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근데 그걸 누가 막아줬어요? 미국이 탁 막아준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자금을 살포를 했는데 그 살포를 인해 가지고 결국에는 다운되어 있던 일본 경제가 어떻게 해요? 더군다나 원래 우리가 조선 반도체 누구한테서 가져온 거예요? 우리가 일본에서 가져왔거든요. 그죠? 근데 AI 시대가 딱 되면서 오케이, 반도체는 내가 우리 이제 한국에 졌어. 근데 삼성전자 한 방 미기 붙잖아, 정부가. 그렇게 하니까요, 젠슨 황이 일본으로 간 거예요. 응? 누구를 만났습니까? 소프트뱅크의 손정희를 만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AI와 관련된 그런 많은 반도체 그런 이 메모리 기업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부분들을 해서, 근데 일본이 뭐가 앞서 있어요? 로봇입니다. 일본 로봇이 제일 빠르거든요. 휴머노이드 로봇 제일 빠릅니다. 그 전부터 이미 우리나라의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 훨씬 더 빨리 소니하고 이런 데서 뭘 만들었어요? 이래 사람 얼굴처럼 생겨가지고 이런 거 벌써 몇 년 전에 봤죠? 이것과 뭐를 믹싱을 시켰다고 그래요? 손정희하고 젠슨 황이 만나가지고요,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다가 AI를 접목시키죠. 자, 우리가 지금 남은 이제 2등 할 일밖에 없다. 실기를 해가지고. 참, 이 웃기는 얘기입니다, 지금. 굉장히, 그러니까 크게 보는 겁니다, 크게. 지금까지 흘러왔던, 우리가 얼마만큼 어마어마하게 정말 중요한 시기에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실기를 해버렸다. 그래서 참 걱정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뭐 방산이 어떻고 조선이 어떻고 전기차가 어떻고, 죄송합니다, 지랄을 뻗들어도 반도체만 해요, 못해요? 못해요. 이게 문제야. 더군다나 얼마나 두드러졌겠습니까? 호주가 이제 중국에 이제 남진을 맡겠다 해가지고요, 해군력을 강화를 하면서 야간 20조 이상 되는 군함을 발주를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나라 어떻게 대응할게요? 하나오션하고요, HD 현대중공업하고 둘이 가가지고요, 하나오션은 현대중공업 까고 현대중공업은 하나오션 까고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가 탈락했죠. 예. 참 웃기는 얘기잖아요.
이 전부 다 뭐냐? 이게 정치적인 시기입니다. 결국 이 정치 시기가 되니까 정치적인 시기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 자, 이번 주에 이런 걸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제가 2019년 6년 전이더라고요. 이제 뭐 그렇게 그 유튜브에 들어가 보니까 2019년 6월 달이더라고요. 제가 집 팔아서 비트코인 투자하라 했을 때 거기에 뭐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 줄 아세요? 왜 제가 오늘 강좌의 주제를 새로운 금융질서라고 얘기를 한 줄 아십니까? 거기에 제가 그런 얘기를 올려놨습니다. 대체 제까지는 아니더라도 보완제, 새로운 어떤 금융질서의 보완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가상자산이라는, 이 탈중앙화예요. 가상자산의 핵심은요, 보안과 탈중앙화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기축통화의 어떤 그런 거를 조금 떨어뜨리면서 훨씬 더 새로운 어떤 금융 질서들이 만들어지면서 훨씬 더 인류가 누리는 어떤 그런 효용 가치가 커지는 그런 비즈니스가 돼서 내가 이 가상자산 시장이 점유할 시장 규모는 약 25% 정도.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화폐를 우리가 다 돌아가잖아, 그죠? 근데 이것이 가상자산이라는 것이 들어와서 탈중앙화를 통해서 100%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누가 보증을 합니까? 자,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화폐는 보증을 그 국가의 중앙은행이 보증을 하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누가 보증을 해요? 우리가요. 시장이 보증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게 탈중앙화예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보증의 주체가 국가가 아니야. 이해되세요? 지방자치단체도 아니야. 기업도 아니야. 근본적으로 누가? 우리가요. 우리가 인정을 하는 거야. 이해되죠? 참여자들이. 그리고 이게 원장이 몇 개? 8개. 그래서 이게 일치해야 어떻게? 인출. 이해되시죠? 이런 개념이에요, 이게. 그래서, 혁명을 이끌어 나가겠다. 심지어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일으켰던 그러한 어떤 새로운 금융 질서와 새로운 시대를 만들겠다. 근데 그 중심에 반드시 미국이 있게 하겠다. 그래서 미국을 새롭고 위대하게 라는 그 마가라는 트레이드를 들고 트럼프는 아주 압도적으로 이겨버렸습니다. 더군다나 1928년에 그런 일이 있었고요. 상하원 전부 다 이겼어요. 그러니까 완승을 한 거예요. 완승을. 트럼프가 대통령 되는 것도 완승. 그 다음에 상원도 공화당이 다수당. 하원도 공화당이 다수당.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면 정책의 일관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속도가 나야 안 나요? 나죠. 근데 우리는요, 이하고 왔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 지금 뭘 하고 왔냐. 한 놈은, 그러니까 대의라는 게 없대요. 제가 늘 그 말씀 드렸어요. 이 대의가 없다, 우리나라 사람들. 정치도 그렇고, 이 대의가 없는 거예요. 대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김 대표, 그 말씀 드렸는데, 제가 옛날에 그 강의할 적에 한 10년, 한 3, 4년 전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20세 이상 스마트폰 사용 금지법을 만들어야 된다. 기억나나요? 이제 그게 드디어 마침내 학생들한테 스마트폰을 학교에 아예 금지를 시키자. 사용 금지법. 제가 이거 벌써 15년 전에 반드시 그래야 하면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 이게 중독성이 너무 심해. 거기다가 확인되지 않은 가짜 뉴스가 난무를 하고요. 요즘 성교육이 어떻고 성희롱이 어떻고 저떻고 한데 할 것도 없어. 걔네들 다 접할 수 있어. 무슨 말 이해가 되죠? 이런 시대가 돼버렸다. 거기다가 선생만 집중 안 해. 전부 다 들어가가지고요. 스마트폰 보고 앉는 거야. 그런 시대가 돼버렸다고요.
어른보다 더 어른이 스마트폰이야.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는데, 말씀해 보세요. 눈은 여가가지고 정신이 여다 팔리고. 이런 시대가 되었어. 손자가 기계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가짜뉴스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이러한 어떤 부분들이 이제서야 여든 야든 이거 없애야 된다. 청소년들 이렇게 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렇게 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SNS 중독에 대해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자살이 급증. 또요? 그게 실체가 없잖아요. 그런데 누가 카드라에 너무너무 약한 거예요, 얘네들이. 그러다 보니까 누가 댓글을 잘못 달았던가 뭐 이렇게 하면은 SNS 폭력으로 인해가지고 자살했던다, 이거. 이 웃기는 얘기잖아, 지금 이게. 연예인들 뭐 수도 없이 죽었습니다. 그죠? 그 댓글이 뭔데? 그게 그리 중요하나요? 집사람 좀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이런 사람도 있구나라고 사실은 제가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요, 눈도 깜짝 안 합니다. 내가 눈 깜짝하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에 기록돼서 우리 눈 깜짝에 벌벌 떴다. 근데 나머지 눈도 깜짝 안 합니다. 됐고. 그래서 참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돌아가는 이런 상황이 너무너무 하여튼 안타깝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그래서 이런 상황에 해외와 국내의 어떤 여건들이 이번 주에 너무 폭발적으로 막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다 이거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제가 하여튼 조금 늦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조금 빨리 좀 진행을 한번 해보면 오늘 하여튼 이 주제는 이 새로운 금융 질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한 1년 이상은 여기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거나 뭐 펀딩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트럼프가 준비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준비 자산으로 삼겠대요. 그래서 100만 개를 보유하겠다고 지금 했습니다. 그 뿌린 줄 아세요? 그 비트코인과 아류가 되어 있는 알트코인들이요. 그것들까지도요. 이게 탈중앙화 되고요. 이게 정식으로 이렇게 되면 이게 엄청난 파급 효과가 납니다. 거기에 뭐가 나온 줄 아세요? NFT가 드디어 이제 제대로 등장이 됩니다. 이번 주 뉴스 보셨으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중심의 핵심적인 소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또 이미 발을 담그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그러니까 항상 소문에서 이제 원래 그 뉴스가 제대로 발표가 나면 좀 내려오죠. 근데 뭐 그런 부분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찌됐든 간에 제가 지난주에 이런 통화를 했습니다. 11월 중에 아마 우리 그 포그넷이 빗썸에 상장을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거꾸로 돼가지고요. 하루 거래대금이 엄청나다 보니까 거꾸로 이제 빗썸에서 이제 상장을 하자라고 하는데 이번에 이제 그 투자한 그 회사에서 그 빗썸 말로 하려고 바이낸스 바로 갖게 비용 저가 되겠다. 뭐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제 그러니까 먼저 갑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그리고 뒤따라가 뭐가 가요? 알트코인이 가요. 예, 쉽게 말하면 토큰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에서 많은 것들이,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리플을 가장 좋아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그 리플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이 증권거래소, 그러니까 이제, 여기 아주 큰 이번 주에 핵심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동안 4년 싸웠나? 리플하고 증권거래소가. 리플이 뭐다? 증권이다. 이해되시죠? 이다 아니다로 싸웠죠. 누가 이겼어요? 리플이 완성했습니다. 자, 이번 대선에 그걸 주창했으면은, 자, 길링하우스죠? 리플 그 CEO가? 근데 트럼프 쪽에 섰을까요? 아니면, 이해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가상자산과 관련돼가 있는 그 정부의
여기 그 SEC 증권거래소 이 SEC의 수장이 내년에 임기가 만료가 된대요. 이게 대통령이 임명을 한다네. 그런데요, 이 수장에 지금 물망에 오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리플의 CEO랍니다. 이 재밌잖아요. 별거 아니라니까 세상에 알고 보면.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 갑자기 이렇게 들으면은요, 그런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지금 한 1년 이상을, 거의 2년 세월을 계속 들으니까 이제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아, 이게 짜고 치는 맞구나 하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갑자기 왜 예를 들어 들으면요, 아니요, 전혀 모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짜고 친다고. 웃기잖아요. 그죠? 예. 네. 그러니까, 머스크 한번 보세요. 돈이라 하는 걸 그래 버려야 됩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200조가 올라갔대요. 200조를 벌었대요. 그럼 자, 1800억 투자해가지고, 그냥 2000억 하자고, 막. 2000억 곱하기 10배면 얼마야? 2조잖아. 맞죠? 근데, 이게 100배면은요? 20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1000배면요? 요게 얼마나 걸렸을까요? 요게 얼마 걸렸을까요? 예, 딱 4개월 걸렸어요. 4개월 걸렸어요. 재밌지 않습니까? 딱 4개월 걸렸어요. 그래서, 부자라는 거, 좀 전에 제가 리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웃었는데요. 여러분도 그렇게 웃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부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방향을 모르고, 그런 어떤 부분들을 몰랐기 때문에. 근데 알면은요, 늘 내 옆에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부자가 목표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그리고 정복해라. 그리고 다스려라. 이 5가지 다 합치면 뭐예요? 부자 아닌가? 부자가 당연한 거예요. 그게 원래 명령이었어. 그렇게 창조되어 있었어. 근데 왜 우리가 부자를 추구할 수밖에 없느냐? 눈이 어두워져 버렸다. 하나님이 떠났어. 그걸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하나님 떠나버렸어. 눈이 어두웠어. 그래서 늘 엉뚱한 방향이 되고 대포 쏘고요. 제대로 된 방향에는 새총 쏜다 이 말이지. 그럼 뭘 잡을 수가 있나 이 말이지. 그러니까 날마다 실패하는데 내가 실패하는 건지도 모르고 실패하면서 살아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실패하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열심을 다해 살아가니까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더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열심 다하고 최선 다하면요. 이 출발점이 실패로부터 출발해요. 그럼 이거 뭐가 된다 그랬죠, 제가? 다이. 기억나나요? 죽는다. 요거밖에 없어요. 요 결론이에요. 제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렇게. 최선 다하지 마라. 열심히 살지 마라. 그럼 뒤진다. 요게 답이에요. 왜? 처음부터 잘못된 그런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게. 오랫동안 들으셨으니까, 그러면 짜고 친다. 이래서 웃으실 수 있는 거. 이게 그런 거예요. 참 웃기잖아, 그죠? 참 웃기잖아요, 이게. 그러면 자, 지금 이 시간에도 그래요. 드디어 리플이 전고점을 뚫었어요. 최근 가장 가까이 전고점을 뚫었어요. 그러면 얼마를 갈까요? 전고점을 뚫고 나면은요, 1123원인가 이게 전고점이었어요. 곱하기 30% 하면 됩니다. 요게 안정권입니다. 그럼 얼마? 1,500원 정도 그냥 간다. 이거 넘어갔다. 어떻게 될까요? 전 고점이 얼마겠어요? 2,460원이 되었습니다. 넘어갑니다. 사상 최고치가 5,000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런 어떤 부분들에서 잘 몰라. 뭘 모를까요? 히스토리를 모른다 이 말이죠. 역사를 몰라. 히스토리를 모르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480원 갔다가야 이마에 갔었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뚝 떨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만큼 가는 동안에 뭐가 늘어났겠어요? 발행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그 발행량에 대해서 만성 또 투자가 들어왔겠죠. 그걸 가지고 네가 이거 증권을 발행한 거다. 아니다. 그 소송이 붙었던 거예요. 그 세금 내라. 네가 주식 중자해가지고 주식 중자 발행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증권이다. 리플 토큰이 이거 증권이다. 아니다. 이건 새로운 금융자산이다. 네, 그렇게 붙은 거예요. 스토리를 알아야 돼. 히스토리를 알아야 된다고, 히스토리를. 그러니까, 원래 1번이 뭐예요? 비트코인이잖아. 2번요? 이더리움이잖아. 3번이 리플이었어. 근데 야만 정보점을 못 주고 야들 다 찔렀어. 이해되죠? 이제 지금까지 잠잠했었는데 제가 아무도 얘기 집중 안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는 지인하고 뭐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이제 갑니다. 내가 뉴스를 딱 보고 눈물 흘렸잖아요. 리플 CEO 출신이 이번에 이 가상자산과 관련돼가 있는 트럼프 행정부에 수장을 맡는 것으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한 달 됐나? 한 달 전에 이제 이 리플과 관련된 이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도저히 한번 사나 보세요. 내가 이랬어. 그랬더니 뭐 270원, 그때 한 280원 이랬어요. 갈 것 같아요. 근데 트럼프가 대통령 될 거 믿어요. 이렇게 하니까 될 것 같다는 거야. 그러면 사나 보세요. 내가. 그랬더니 뭐 더블 수익 나고 팔았다 그러더라고요. 잘하셨다. 그래서 하여튼 불과 뭐 얼마 만에 이렇게 이길 수 있네요라고. 그래서 시장을 보는 눈이 참 중요하구나. 뉴스를 보고 정보를 보는 게 아니라 흐름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흐름을.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제 이렇습니다. 우리의 이제 역사를 이제 한번 보면요. 1988년도에 우리가 뭐가 있었죠?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요때 우리가 1050을 찔러요. 그리고 요때부터 15년 동안 1139인가 요까지가 최고점이었고요. 요렇게 요게 2004년도에 이걸 뚫습니다. 2004년입니다. 2004년에 1430인가를 뚫어요. 15년 만에. 15년이 걸렸다고요. 그럼 자, 그 북경올림픽 언제였어요? 그쵸. 지금, 그럼 앞으로도 갈 길이 더 멀다, 안 멀다? 더 멀다. 그래서 이제 나와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가, 그게 뭐냐면요. 60% 관세를 때리겠다고 누가 지금 다음 정부, 트럼프 정부에서 중국산에 대한 60% 관세 때리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손발 다 묶인 거예요, 지금. 그죠? 근데 더 큰 내환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내부적으로 안고 있는 부채입니다. 야, 중국이 그만이 큰데요. 그래도 우리가 적더라. 우리요, 국가 부채 비율이 400% 넘습니다. GDP 대비했을 때. 중국이 300%밖에 안 되더라고. 그런데 그걸 누가 다 가지냐? 지방 정부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야. 무려 그게 2000조래요. 규모가 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400%하고 중국이 300%하고 비교가 안 돼요. 이해됐죠? 규모가 어마어마하니까. 프로테이지 이래 따지면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것부터 정리를 하겠다. 그래서 중국이 가장 큰 내각이다. 근데 이게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 부동산 버블과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급속도로 해가지고 중국 상해 지수가 6만 포인트까지 갔었단 말이죠. 이 갔던 게 지금 뭐 2,500 가서 길게 내고 있는 거야. 계속 깁니다. 한번 두고 보십시오. 제가 이 옛날에 다 얘기했습니다. 뭐였다. 앞으로 계속 간다 이거. 그래서 제가 그때 차이나 펀드 미래에셋을 막 할 때 들어가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85% 마이너스. 응?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 중국을 이렇게 다 잡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중국이 그래서 먼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먼저 선행 지하철을 치었어요. 뭐라고? 야 15일당 비자 면제 줄게. 이거요 굉장히 어마어마한 그 특혜예요.
왜요? 유화적인 제출을 이제 취하는 거예요. 중국도 가만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일본 저것들은 말 뒤지라고 안 듣고. 역사적으로 안 좋아. 만주사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도 일본보다는 우리 한국이 낫다.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동방공정이 어떻고, 이런저런, 동북공정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해도, 그래도 우리가 조선이 낫지. 일본보다. 그게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야. 역사적으로.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제출을 취하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요. 앞으로 30년 동안 부동산 버블, 붕괴와 고령화, 저출산, 그 다음에 세금의 폭증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이제 이번 주에 엄청나게 많은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자, 공시지가 현실화가 되면서 아파트 하나가 가격이 서울에 기본이 12억씩 10억씩 다 넘어가. 엄마 아버지 사시다 돌아가셨군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전에는요, 이게 4억 5억 이렇게 하는데 상속세 과세돼, 돼, 안 돼? 안 됐다고요. 이해되세요? 근데 이제 아버지 또 돌아가셨는데, 형제들이 내야 될 상속세가 기가 막힌 거야. 이제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거요, 일본하고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안 팔아. 그리고 등기 안 해. 아버지 돌아가서 15년 됐는데, 아버지 살던 집 등기를 안 넘으면. 이해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빈집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빈집청이 생긴 거예요. 이미 15년 전에 생겼어, 일본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빈집청 생겼는데 하고. 제가 영덕과 실태조사를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던 집도 팔아서 뭐로 가라? 월세 가라. 월세 가라. 살던 집도 팔아서 월세 가라. 이번 주에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바로 파홍산에 땅 300평. 새도 필요 없다. 누구든지 와가지고 농사를 근데 놀게만 하지 마라. 땅을 300평을 주겠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당근에 나왔더라고요. 당근이요? 당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버리고 싶어도 버리지 못하는 시대가 여러분 목전의 고도입니다. 이거 심각합니다, 앞으로. 그래서 가벼운 자산, 변환이 빠른 자산, 세금 없는 자산, 그런 자산 쪽으로 우리는 빨리빨리 파고들어야 돼요. 심각합니다, 이거. 아무튼 그런 어떤 부분들의 사례들, 뉴스들이 있을 때마다 제가 언급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연히 얼마나 자신감이 찼는지 트럼프가 말입니다. 지금 자신감에 미국이 난리도 아니에요. 거기다가 머스크 등에 업어붙지. 두 또래가 막 희한치도 않아. 전 세계가 지금 그 집중을 벌벌벌벌 떨잖아. 이번 주 뉴스들이 다 좀 재밌지 않습니까?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그 노래 소리를 듣던 박정희 정권 시절을 내가 남의 나라를 보면서 느끼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지금 미국을 바라보면서. 우리 그랬습니다. 그리고 6시만 되면요. 어땠어요, 다? 국기 하강식 5시인가요? 전 국민이 길 가다가 딱 서서 국기를 향했어. 그게 하나된 모습이고, 단결된 모습이에요. 지금요, 미국 전부 다 가고 있어요. 기대 너무 차라니. 되겠나, 안 되겠나, 이래가. 되겠죠, 무조건. 무조건 돼요. 하나 되면 되게 돼 있어요. 우리 경험해봤잖아요. 2002년도 우리 그 월드컵 때 붉은 악마, 되게 돼 있다. 지금 어때요? 어떤 새끼는 판결 지금 나와도, 무죄가 나와도 골 때리고, 또 이게 저거 나와도, 유죄가 나와도, 이지랄하고 앉았다, 지금. 국민들의 어떤 그런 부분이야. 안전에도 써. 그런데 찍은 놈은 뭐냐라는 거죠. 어떻게 187석이 나오냐라는 거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는 이 기사를 보면서 참 놀랐어요. 야, 트럼프 진짜 굉장하다. 시진핑도 내가 미쳤다는 걸 너무나 잘한다. 참. 시진핑도 내가 미쳤다는 걸 너무 잘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이런 말 알죠? 떡이 무서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합니까? 이해됩니까? 피하고 볼 거다라는 걸 너무 잘하는 거야. 몇 번 만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트럼프는 뭐다? 정치꾼 아닙니다. 그 사람 장사꾼이에요. 트럼프는 장사꾼이에요. 거대한 장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대한 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 나토를 대상으로, EU를 대상으로, 아시아, 에이펙을 대상으로, 지금 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 바이든이 도저히 쓸 수 없는 그런 있잖아요. 은사들을 쓰면서. 푸틴을 들었다 놨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야, 이 도대체 얼마만큼 자신감이 있으면. 그래서 중국이 만약에 대만을 침공해라. 그럼 관세를 200% 때려보겠다. 전쟁은 뭘로 합니까? 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얘기예요. 전쟁은요, 전쟁은 반드시 돈으로 하는데, 그러면 유동성이 국가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관세 200% 때리면 그 나라 물건 살 일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럼 뭔 얘기예요? 중국 숨통 막아보겠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게. 시진핑도 내가 미친 줄 알고 있다. 침공해라! 그전 바이든 정부에 어땠어요? F-35 파니까 뭐 어떻고 저떻고 중국이 있잖아요. 그 뭐 항모 비리양 만들어 놔놓고 막 시위하고 뭐 대만 해협 봉쇄 이런 뉴스 나왔어요. 기억나십니까? 바이든 4년 동안에. 근데 트럼프는 바로 한마디 딱 했대. 시진핑도 내가 미친놈인 줄 잘한다. 뭐 말이 필요하노? 정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속이 시원해. 진짜 빗자루 들고 있잖아요. 마당쓸로 다녔던 그때 그 느낌. 속이 시원한 거야. 남의 나라인데도. 이래야 된다고. 에이, 목신데 옷 드시겠다. 멋지지 않습니까? 신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만 침공해라. 관세 200% 때려라. 내가 이렇게 길드는 겁니다. 그리고요, 내 말 한마디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 말 한마디면 우크라이나도 전쟁 끝. 이스라엘도 전쟁 바로 끝낼 수 있어. 참. 있잖아요.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크다고. 그 다음에 뭐, 이스라엘 얼마나 크다고. 시진핑도 들었다 놨다 하는데, 전쟁, 내가 이 말을 딱 들으면서, 자는 생각이 있다. 진짜 말 한마디로 끝내겠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이게 얼마만큼 자신감이냐고요. 근데 이 말에 있잖아요. 중국이 있잖아요. 어떤 반응도 일으키지 않더라는 거야. 그래서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요, 대만의 TSMC라는 회사가요, 알리바바와 하웨이에 공급하던 AI 칩을요, 미리 선행적으로 트럼프 눈치 보고요, 중국에 팔던 거 공급 좀 내주겠다. 멋지지 않나요, 이거? 자, 이런 것들은 우리한테 뭐가 돼요? 수혜가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에 핵심적이고, 캐파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지금 뭐하고 있어요? 겔 메고 한다. 5만원 깨졌고, 4만 몇천 원. 이런 것은 좀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어차피 트럼프가, 야, 미국의 국방에 의지하지 말고, 너가 나라 너가 지켜. 우리나라도 지금 가죠. 나는요, 지금 뭐, 방위비 분담금 1조 5천억 14조를 요구했었다, 이거죠. 그렇게 하니까, 트럼프가 되면 골치 미친 거 아니냐고. 장사꾼은 장사꾼 대하면 됩니다. 14조, 오케이, 우리 부담할게. by and. 조건을 내걸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죠? 하나 들어주고 하나 가져왔는데.
14조 내주고 140조 가져오면 안 되나? 그렇지 않나요? 그런 것들을 만들 생각을 하는 게 옳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반대면 반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어떻고 저떻고. 지금 야당이 여당 되면 여당 싣고, 지금 여당이 야당 되면 야당 싣고. 천한마다 그거 한 발짝도 나가야 안 나가요? 못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허송세월을 지금 지내고 있는. 언제부터?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시고부터 지금까지. 대통령 되면 5만 명 죽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결국 이런 어떤 부분들을 통해서, 미국 그 무기들을요, 대만도, 필리핀도 막 서둘러서,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도 지금 F-35 또 산대요. 또 있어요. 뭐죠? 로키드 마틴하고 저거 해가지고, 헬기.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카이가 지금 막 날아가고 있어요. 예, 그런 거. 아무튼, 이 맨하튼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요, 트럼프를 정부효율위원회 수장으로 앉혔어요, 지금. 예고가 이제 정식으로 임명이 됐어요. 근데 그 다음 정부에서 시작할 때, 1월 21일인가 뭐 취임을 하면서 바로, 그러니까 사전에 이제 인수위원회 소속의 그 정부효율위원회 수장이 머스크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지금 거기, 연방정부가 쓰는 그 예산을 3분의 1을 삭감시키는 거예요. 관료제 없애버리겠다. 제도 효율적으로 바꾸겠다. 혁명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뿐인 줄 아세요? 지금까지 있잖아요. 미국이 안 한 게 몇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름 안 팔았거든요. 기름 팔겠대요, 지금. 오페크도 지금은요. 벌벌벌 떨게 생긴 거예요, 지금. 세계 최대 매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기름 팔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유가가 40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는 엄청난 기회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일론 머스크와 이 트럼프가 합작이 잘 된다면, 이번에도 봤지만, 4년을 넘어서 재선까지도 충분히 갈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언급을 드렸던 이유가 이런 부분. 나오는 걸 보면서, 막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머리를 깎고 가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머리 깎고 난 다음에 뭐, 부르르르 하면서, 뭐 시원하게 하는 그런 거 해주더라고요. 샴푸 가지고. 근데 뭐 그 머리가 막 뚝 열리죠. 시원해. 그것처럼 요즘 아주 기분이 시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 비트코인을 석유처럼, 석유나 금, 그 다음 엔화, 달러, 이런 게 다, 준비자산이고요. 그리고 이게 전략자산이란 말이죠. 근데 비트코인이 전략자산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100만 개 사겠다고 지금, 100만 개 여러분 돈이 얼마예요? 그래서요, 지금, 우리나라 두나무하고 뭐 이렇게 세션 지난주 나왔는데 보니까요. 얼마까지 간다? 이제 7억 얘기 나와요. 미국은 5억 얘기 나와요. 3억 쑥 들어갔대, 이제. 이거 있잖아요. 본격적으로 랠리 시작하면은요. 근데요, 지금도 말입니다. 시대를 볼 줄 모르는 사람은요. 아이고, 뭐, 일단 막 트럼프 대통령 되고 나거든 보지 뭐. 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늦어요. 자, 제가 오늘, 여러분 제가 늘 이제 승수효과 얘기를 하잖아요. 한번 이런 거를 이거를 자주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어떤 투자 수익, 시간이 가면 가지고 제가 승수효과 난다 그랬어요. 그죠? 기간의 승수효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1년 지나갔어. 곱하기. 2년 지나갔어. 곱하기. 3년 지나갔어. 곱하기. 4년 지나갔어. 등등등등. 10년 지나갔어. 곱하기 잖아. 그죠? 이게 클까요? 아니면, 자, 1년에 1승, 2년에 2승, 3년에 3승에서 10년에 10승. 어느 게 더 클까요? 게임도 안 되게 이쪽이 큽니다. 이게 기간의 승수. 계산해보면 비교가 안 돼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눈대처럼 불어나는 거예요.
그럼 언제 잡아야 돼? 첫 번째는요, 낮을 때 잡아야 돼요. 두 번째는요, 오래 기다려야 돼. 이게 좀 절대 조건이 아닐 수도 있어요. 방향만 맞다면 이게 정말 절대 조건이에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여러분, 이거 먹을래요? 이거 먹을래요? 이거 먹겠죠? 그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되십니까? 그래, 뭐,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이거 다 해가 10년 기다렸는데, 다 곱해봐라. 이게 많은가? 10에 10승이 많은가? 이게 10에 10승이 뭐예요?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번 하는 거 아이가? 게임 돼야 안 돼요? 그죠? 이것과 동일합니다. 제가 요새 수업은 참 어려운데요. 수업은 참 어려운데, 내가 참 대학원을 참 잘 갔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요, 쓰레기들을 너무 많이 봐. 저렇게 사는구나. 안 될 짓만 하고, 안 될 행동만 하고, 그런데 전혀 모르고 사는구나. 쓰레기들이 120명이 있어. 내가 수업 받는 아들이. 아하고 어려워 할 것 없이. 전부 쓰레기더라. 단 한 명도. 교수 다 포함. 다 쓰레기더라.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난 그들이 하는 행동, 그들이 하는 말들, 그들이 하는 생각들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돼, 그 사람들하고. 그들은요, 오직 뭔지 아세요? 오직 술이에요. 이야. 오직 술이에요.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40년 전으로 돌아가면서, 내가 이 술 참여라가 옛날부터 됐었구나 하는 거를 요즘 발견하고 산다니까요. 오직 술이야. 뭐 어려워 할 것 없이. 또요. 오직 골프. 이거 막 어려워 할 것 없이. 야, 투자가 어떻고 미래가 어떻고 뭐 전략이 어떻고 관심 자체가 아예 없어. 제가 참 이렇구나 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비트코인을 전략적 국가 비축자산으로 삼겠다고 공언을 하면서 미 정부가 비트코인을 비축을 한다면 100만 개를 비축한다면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비트코인 ETF 현물 자산, 그 다음에 선물 자산, 이런 부분들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들이 어느 나라에 다 있나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자, 이게 미국을 부자로 만드는 거예요. 미국을 더 위대하게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무슨 얘기냐? 자, 야가 국가 비축 자산으로 100만 개를 산다 이렇게 하면요, 이거는요 조족지혈이야. 이미 그들이 먼저 다 가지고 있는 거. 이게 다 무슨 나라다 이게? 다 미국이라니까 이게. 웃기잖아요. 그 쉽게 말하면은 이런 거야. 가격을 올리는데 아빠가 야 내 집 한다 하고 있잖아. 아들 딸들 있잖아요. 사돈의 8초까지 다 쥐새끼잖아. 그죠? 그리고 다 미리 사놓게 한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런 얘기거든 지금. 먼저 준비를 시켰어요. 그리고 그러한 핵심적인 키워드를 정확히 트럼프는 볼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내가 이거를, 우리나라 뭐 한 줄 알아요? 아직도 가상자산 세금 때릴까 말까 이지랄. 참 진짜 웃깁니다.
4,300만 원으로 떨어졌을 때 만약에 국민연금을 가지고 200조만 샀으면 어떻게 됐을까? 에? 연금 고갈 걱정할 필요 있어 없어요? 불과 1년 만에. 1년도 안 걸렸잖아. 시대를 볼 줄 알면 어떻게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제가 작년에 트럼프가 대통령 분명히 된다. 근데 제가 만약 국민연금 운영위원장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약 2,000조쯤 됩니다. 2,000조. 국민연금이. 저요. 이 중에 10% 200조 비트코인 사버려. 이판사판 아이가? 어차피 고갈이에요. 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와서 이게 고갈 얘기가 뭐 해가지고 2055년이 돼가지고 어떻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얘기는 35년 동안 뭐 했는데. 국민연금. 그걸 얘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국민연금 35년 운영 수익률이 마이너스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게 말이 돼? 그거는요, 한 사람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경제학자도 얘기하는 거야.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든, 연대 경제학과, 고대 경제학과, 한 놈도 얘기하는 놈이 없어요. 웃기는 얘기잖아, 이거. 그럼 이거 국민연금 자산 운영하는 거 잘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뉴스 하나 나왔어요. 마침내 사모펀드에 투자를 하겠대요. 그것도 채권형으로 빌어쳐물 새끼들. 얼마요? 10조 한대요. 이 빌어쳐물 새끼들. 제가 죽일 놈 참 많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새로운 어떤 이 금융질서가 지금 드디어 왕 울리고 출발했습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타야만 합니다. 이 배에, 이 트럼프에 여러분이나 저나 타야 됩니다. 전 세계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찢고 뽑고 저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기에 타야만 합니다. 이 시대 흐름에 올라타야만 합니다. 여러분도 저도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까지도. 그래서 이런 시대를 볼 줄 알아야만 합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국내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이제 뭐냐면 바로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를 풀어라.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요, 규제를 더욱더 심각하게 만들어놨어. 올 7월 19일날. 그 지금 한 개도 상장 못하고 있잖아요. 너무 웃기죠, 이거. 그래서 제가 많은 부분들 결국에는 뭐가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이래야 된다고요. 제가 원래 될 줄 알았더니요, 아니에요. 아마 내년 상반기쯤은 될 것 같아요. 내년 상반기 되면요, 국가신용등급 하라. 방법이 없어. 정말 빨리빨리 훅 해가지고요, 이재명이 구속 수감시키면 조금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봐서는요, 엄청난 지금 마이너스 사이클로, 더욱더 가속도를 붙여가면 지금 마이너스 사이클로 우리나라는 3인자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1,400원대 고환율, 그 다음에 환율이 엄청 치솟을 뿐이에요, 어디? 그 뿐인 게 아닙니다. 전 세계가 트럼프 효과로 지금 증시가 다 좋은, 우리나라는 다 뭐? 바이 코리아가 아니고 셀 코리아야. 멀쩡한 2,600선에 있던 게요, 털썩 내려가기 제가 2,400도 내려앉았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트럼프 트레이드로 인해가지고 환율이 급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자, 금리를 낮추자니 지금 뭐가 또 발목을 잡고 있어요, 지금? 부동산이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대출이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현재 정부의 실정이라고 끊임없이 언론을 오도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늘 이렇게 해왔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또 뭐, 지지난주죠. 백종원의 더본 코리아 상장을 했잖아요. 여기도 또, 연기금이다보다 또 걸렸어요. 참 웃기잖아요. 그 짜고 치는 고스톱에 있잖아요. 늘 그리 들어가요. 근데요, 그거 있잖아요. 연기금이 바보라서 그랬을까요? 걸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뒤로 팩백 받아요, 여러분. 모르시죠, 그런 거? 그래 짜고 치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빼먹어도 있잖아요. 확실한 공식적 루트로 빼먹어야 합니다. 그렇게 돈 빼먹는 겁니다. 아무도 얘기 안 해. 명백하고 공식적이기 때문에. 그래 하는 겁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가?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간간히 드려요.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거 산다니 잊어버려. 청색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미국 칼라. 전 청색을 진짜 좋아합니다. 밝은 청색. 사실이 사실 아니고요. 진실이 진실 아닌 세상입니다. 관점에서 보는 사실일 뿐입니다. 관점에서 보는 진실일 뿐입니다. 없다. 이런 게 너무너무 많고, 이게 늘 매주 뉴스에 나와서 제가 늘 언급은 안 드리지만 그랬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이렇게 대구가 미분양이 어떻고 하는데요. 정작 우리나라에서 가장 미분양 만든 데는 경기도다 라는 뉴스도 지난주에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트럼프 1기에 조선업에 대한 별로 언급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가 있잖아요. 그 재선을 하면서 공부 진짜 많이 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요, 미국이 조선업이 완전히 죽어버렸거든요. 완전히 죽었어요. 근데 지금 조선업에서 전 세계에 그나마 최고를 구간 나라가 어딥니까? 우리나라거든요. 이번에 호주를 뺏겨가지고요, 일본으로 가봤대요. 독일하고 영국 컨소시엄으로 가봤어. 어마어마한 수주 금액입니다. 근데요, 제가 저번에도 그 말씀 한번 드렸어요. 하나의 김승연 회장의 3사이클이 어마어마하다고 제가 언급했던 기억나나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잘 만나야 돼. 김승연의 아버지가 짱이거든. 대단하신 분이에요. 한화가 한국화약입니다. 한국화약공업 주식회사입니다. 그 한화입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기업이다. 그리고 여기서 또 아들까지. 이 영적 사이클이 끝내주는 거예요. 3인자가 너무너무 좋아. 이 사람이 보는 관점도 너무너무 맞아. 결국 대우조선해양을 인수를 해요. 우여곡절 끝에. 해가지고 실사하려고 하니까 저쪽에서 막았죠. 노조에서. 가게 인수 안 해. 짜가지고는 3천억 소송 걸어가지고. 야, 계약금 내놔. 소송 걸어가지고요. 먹을 만큼 다 먹었어요. 돈은 다 못 돌려봤어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먹었어요. 김수진 그런 사람이에요. 결국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2천억 손해봤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싸게 먹었어. 더 죽도록 놔둬가지고요. 다 김수진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가지 않는 그런 시장, 현대중공업을 못 보고, 삼성중공업을 못 봤던 그런 시장들. MRO. 틀림없이, 미 7함대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단 말이죠. 근데 하와이까지 가려고 하면 거리가 멀어요, 안 멀어요? 멀죠? 그러다 보니까 정비창을 어디다 하겠다? 일본도 조선업이 많이 내려앉았단 말이죠. 그렇게 하니까 정비창을 어디다 한다? 우리 한국에다가. 조선 3사에다가. 멋지잖아. 그걸 정비사업, MRO 사업이라고. 이게 얼마나 되느냐? 이 규모가 총 약 한 200조 정도. 전 세계 해양 톤수, 배수량이 그러는데, 거기에 95%를 미국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래된 그런 미군들이 어디 와서 하와이 가가지고 하는 게 빨라요? 아니면은 한국 살짝 들어가 수리해가지고 나가는 게 빨라요? 이해됐어요? 한국 훨씬 더 싸게 치죠, 그죠? 그래서 일어났던 부분으로
하나오션이 지금 기염을 통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간이 조금 넘게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겠습니다. 네.